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휴가철 비양심 피서객들이 늘면서 계곡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소주병 등이 나뒹굴고 불판 기름을 계곡물로 설거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이 암행 순찰차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속도 위반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활동한 지 30분 만에 3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질 좋은 과일을 시중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지역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의 지하 상가입니다. 한때 120여 곳의 가게가 영업을 하는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20여 곳만 남았습니다. 성안길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로 4개 점포 가운데 한 곳은 비어 있습니다. 큰 길가의 빌딩에도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반짝 뭐가 좋았다가 뭔가 자꾸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비 같은 것도 줄이고. 반짝 살아났던 국내 소비는 24년 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올해 2월 기준치 100을 넘긴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 기준 아래로 떨어지더니 한 달 새 9.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따라 전 세계 주요국의 긴축 가속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재정 상황을 말해주는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소비 지출 전망 등 모든 소비자 동향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어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취사가 금지된 계곡에서 버젓이 밥을 해먹고 설거지까지 하는 일이 올여름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치워도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울상인데요. 계곡으로 피서 떠나시는 분들 머문 자리는 꼭 치워야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물이 맑아 생태 관광지로 유명한 영동 물안계곡입니다. 하천구역 내 취사 행위는 엄연히 금지돼 있지만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당이라 불리는 자리는 차박 캠핑족들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것만 먹고 날 때 갖고 가려고 본 게 다 챙겨놨어.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비양심 피서객들이 늘어나면서 계곡 주변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리고 간 음식물들과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자갈밭 곳곳마다 불을 피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은 뒤 계곡물로 설거지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건 고마운데 불판, 기름 그걸 계곡에서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비양심적이고 얌체족들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공용시설인 평상은 야영객들이 피운 불로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자비를 들여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야영객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멍을 한 다음에 밤새 놀고 먹었던 그 휴지나 쓰레기들을 음식 쓰레기까지 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태워버리고 안 타는 거는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실정입니다. 일부 피서객들의 비양심적 행동이 자연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도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감염병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도내 SFTS 환자는 평균 2.6명이었지만 올해 도내에서는 벌써 6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출몰하던 암행 순찰차가 지난해부터는 국도에도 투입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암행 순찰차에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장착했는데 주변에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쌩쌩 내달리던 차량이 30분 만에 36대나 적발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모습으로 도로를 누비는 차량.
경찰의 암행순찰차입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줄 모르고 속도를 높이는 승용차. 대시보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주행 속도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는데 시속 138km까지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낮추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엄청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차는 이동하면서 이 과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뒤이어 나타난 SUV 차량. 시속 118km까지 달려 그대로 적발됐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렌터카 차량들이 과속이나 교통 위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도 이어집니다. 도로 갓길에 차량 한 대가 그냥 정차해 있는 줄 알고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쌩쌩 달리는 여러 차량.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암행순찰차가 활동한 지 30분 만에 3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단속 결과지에 다 저장이 되면 저희가 중복 자료를 정리하고 저희가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번호판이 맞는지 한번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전송을 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암행순찰차 안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탑재돼 있지 않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 행위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단속 카메라를 장착해 충북에서 4개월 동안 속도 위반만 4,500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진화한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윤건현 교육감의 충북 교육의 방향을 담은 백서가 나왔습니다. 백서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교육 용어가 담겼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건 자녀의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용어가 수월성 교육입니다. 백서에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과학과 외국어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건현 교육감은 임기 동안 260억 원을 들여 충북 에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EBS나 경남교육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충북형 교육에 맞는 콘텐츠 수정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고민입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부터 외고, 과고 등 특목고까지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에 2026년까지 667억 원이 투입돼 특목고에도 대대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AI 영재학교 설립으로 대표되는 노벨 프로젝트 공약은 소프트웨어 AI 교육 활성화에만 260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학교 4곳을 수학, 과학, 정보 기반 융합 교육센터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력의 수준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저는 맞춤형으로 잠재적인 능력이나 학생들이 현재 부족한 면을 확인을 하고 선생님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해산하면서 1차로 언급이 됐고 이번에 백서가 나오면서 공식화됐습니다.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김병우 전 교육감의 이른바 행복교육은 충북교육의 과거사로 남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행복씨앗학교 같은 건 아직도 나머지는 비혁신 학교고 그들만 혁신 학교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다른 학교에도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일어나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일몰제적 성격이나 그것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할 수 있는 것. 수월성 교육 강화가 이제 충북 교육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지만 그만큼 이를 못 따라가는 학생들에 대한 소외 없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제14회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옥천의 포도와 복숭아 작황이 평년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특별한 맛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분홍색 뽀얀 빛깔의 복숭아가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농민들이 정성 들여 재배한 옥천 복숭아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과실을 한 입 베어 무니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한가득입니다. 먹어보니까 달콤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틀 숙성시키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알알이 굵게 여문 옥천 포도도 인기 만점입니다. 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일단 당도가 높으니까 참 먹기 좋고 또 어머니 주려고 샀는데 참 잘 산 것 같아요.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온오프라인 축제로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포도 복숭아 농가 40곳이 선보인 질 좋은 과일을 현장에서 시중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 농가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아침에 갖고 오기 때문에 신선해서 아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장과 함께 야외 물놀이장, 얼음 조각 체험, 포도 복숭아 가요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옥천 포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정 옥천에서 생산된 포도와 복숭아도 또 만나게 드시고 또 그리고 많이 구매하게 가시고 많은 좋은 추억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옥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오는 31일까지 사흘간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 시내에 통일 신라시대 유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장락동에 있는 장락사지인데 이곳에는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형태의 7층짜리 석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물 459호인 장락동 7층 모전 석탑을 김준수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이 사용한 선거 비용 153억 5천만 원을 보전했습니다. 후보자는 전체 306명 가운데 10% 이상을 득표한 271명이 선거 비용 보전 대상으로 148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10억 3천만 원을, 노영민 지사 후보는 10억 1천만 원, 윤건영 도교육감은 10억 3천만 원, 김병우 전 교육감은 1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3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억 1천만 원을 각각 보전받았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 교류를 다졌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산업이 집적화된 산업의 요충지라며 중국과의 활발한 기술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또 청남대는 충북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유산이자 대표 브랜드라고 소개했습니다. 신임 청주의료원장에 김영규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충주의료원장에 윤창규 다나힐 요양병원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충북대 의과대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은 충남대 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충북의사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보훈군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 시설은 최근 10년 내에 설치한 전력 공급용 울타리로 모두 107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훈군은 절연 변압기와 누전 차단기 등이 없는 전기 울타리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초등 80명, 중등 283명 등 모두 385명의 공립 신규 교사를 선발합니다. 초등은 9월 14일, 중등은 10월 5일 시험 계획 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1차 시험은 유치원과 초등은 오는 11월 12일, 중등은 11월 26일 치러집니다.
이번 한 주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